예,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의 접점에 온도 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생기는 효과가 라의 제백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전류에 따른 열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리 얘기해서 열전 효과라고 하는 거, 열전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열전 효과는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줄 효과 나는 거.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도선에 양단의 전압 V를 걸면 전이차에 의해서 자유전자 이동하죠. 그걸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그때 전자끼리 충돌해서 열이 나더라. 그것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한다. 그죠? 이때 시간을 T세크 동안 흘렸다. 그러면 Q는 0.24에 I 제곱 RT 칼로리 나오는 게 이게 열전 효과의 기본입니다. 자, 이거 외에 여타로 주로 나오는 게 두 번째로 제백 효과라는 거. 자, 제백 효과는 이거죠. A 금속과 B 금속, 서로 다른 이종 금속을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서 이 점의 온도 T1과 이 점의 온도 T2의 온도를 달리 하면 열 기전력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열 기전력에 의거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제백 효과라더라.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더라. 자, 반드시 이종 금속이라는 말. 그리고 접점의 온도를 달리하면 전류가 흐른다는 게 제백 효과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얘를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펠티어 효과라는 게 있었죠. 자, 펠티어 효과는 제어백의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A, B 이종 금속을 붙이고 이번에는 전류를 먼저 흘립니다. 전류를. 그러면 한쪽에는 발열하고 열을 발생하고 한쪽에는 흡열하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죠? 반드시 이종 금속에 전류 흘리면 발열하고 흡열하더라. 그죠? 이 흡열되는 걸로 전자 냉동기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제백 효과는 이러한 것으로 열전 온도계에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톰슨 효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톰슨 효과에서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동종 혹은 동일 금속내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두 분은 이종인데 동일한 금속내.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동일한 금속내에 이 부분의 온도와 이 부분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온도가 차이가 있더라. 이때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자, 전류 흘리면 기본적으로 무슨 작용? 줄열이 생깁니다. 줄열. 이러한 줄열 발생 외에 한쪽은 흡열하고 한쪽은 발열하는 현상이 생기더라. 이러한 것을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그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은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의 접속점에 온도 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전류를 흘리더라. 그래서 답은 라의 제백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2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에서 자석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정답은 라번이 되시겠네.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 N극과 S극이 있으면 서로 당깁니다. 이런 당기는 힘이 생기죠. 이러한 힘을 가상의 선으로 표시한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자기력선은 이런 거죠.
성질이. 자, 단극은 존재하지 않더라. 무슨 말? N극만 있는 자석, S극만 있는 자석은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이 N극이면 반대쪽은 S극이 된다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력선은 이렇게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교차 안 합니다. 교차 안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극성 N, N 혹은 S, S는 서로 미는 청력이 생긴다. 달리 얘기하면 반발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반발력. 근데 극성이 다르더라. 그럼 서로 당기는 인력이 생긴다는 거.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온도를 올리면 자화력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자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성체 내부에 자기력선이 없을 때는 외부의 전자가 어떤 놈은 이 방향으로 돌고 어떤 궤도에 있는 전자는 이 방향으로 돌더라. 이때는 자화력이 아닙니다. 근데 외부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오면 이 전자가 그 자기력선 방향으로 돌더라. 그러면 얘는 자화가 되었다. 자석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온도를 올리면 얘가 흐트러집니다. 같은 방향으로 돌던 게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자화를 잃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자기력이 있는 그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시겠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3번. 자체 인덕턴스 L이죠. L. 상호 인덕턴스는 M이고, 자체 인덕턴스 2헬리의 코일에 25줄의 에너지가 저장되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자,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그죠? 코일이 이렇게 있다. 여기에 전류 I 암페어를 흘렸고, 얘는 L 헬리짜리더라. 이때 저장되는 에너지 WL은 2분의 1의 LI 제곱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은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I 제곱은 넘기면 2WL 나누기 L이 되겠네요. 전류감이 양변에 루트 씌워야 되겠죠. I는 루트에 L의 2WL. 자, WL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5줄이라고 그랬습니다. L은 2헬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50 나누기 25네. 그러면 5A가 될 겁니다. 전류는 5A.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시겠네. 자주 나오는 문제. 쉬워서.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하여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나타내는 것이 라의 각 고조파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 자, 우리는 비정연파라고 하는 거. 얘를 다른 말로 정현이란 말은 사인파를 얘기하죠. 그래서 비사인파라고 합니다. 사인파에서 형태가 바뀌었죠.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외형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태가 왜곡된 파형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전체적으로 이분은 고조파를 띱니다. 고조파. 성분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 고조파에는 자, 직류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직류분. 그리고 기본파라고 하는 거. N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N이 뭐냐면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파가 즉 정연파입니다.
사인파. 걔는 차수가 1인 고조파죠. 고조파. 거기에 이제 고조파. 다른 차수의 고조파 들어갑니다. n이 2, 3, 4 이런 고조파가 들어가죠. 고조파가. 자, 무슨 의미라고 하면 이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직류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인파 이렇게 있습니다. 사인파에 또 다른 차수의 고조파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두 분을 합성하면 이 청색과 이 합성하면 이러한 파형이 될 겁니다. 얘가 비정형파예요. 비정형파. 얘가 외형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의미상으로 파형으로 나타내면. 자, 그러면 이 고조파, 비정형파 이분들의 그 실효값은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봅니다. 예제를 풀면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류 I가 100 더하기 80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60도 이 파형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60 사인 3 오메가 t 빼기 30도 더하기 마이너스 40에 코사인 5 오메가 t 이러한 파형이 있더라. 이 파형의 실효 전류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얘가 직류분입니다. DC분. 사인이나 이런 게 없죠. 그리고 얘 보면 곱하기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제1 고조파인 정연파가 됩니다. 사인파가 된다 이거죠. 3 붙었죠? 3 고조파. 5 붙었네? 5 고조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러한 외형파의 실효 전류는 자, 100의 제곱, 직류분 그냥 제곱합니다. 그 다음에 제1고조파, 얘가 최대치죠. 실효치로 바꾸려고 하면 루트 2로 나눠야 되더라. 그래서 80 나누기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3고조파, 얘 실효치는 60 나누기 루트 2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제5고조파 40 나누기 루트 2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직류분 얘들 고조파 택입니다. 정형파도 고조파, 얘도 고조파이고요. 그래서 각 고조파의 제곱에 그러니까 각 고조파의 실효치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이렇게 해요. 자, 각 고조파의 실효치, 직류는 루트 2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효치의 제곱의 합 더하기 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실효치는 비정형파의 실효값은 라의 각 고조파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봅니다. 문제 5번. 자, 기전력이 1.5, 내부 저항이 0.25민 전지 5개를 직렬로 했다. 그렇게 해서 단락했을 때의 전류는 이런 말이죠. 자, 건전지는 이게 한 셀인데 그 내부에 전이차가 있기 때문에 폐회로를 형성해서 자가 방전하면 전류가 흐르죠. 전류 흐르면 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안에 있는 그 내부 저항을 밖으로 빼더라. 그래서 얘를 기전력 나타내는 놈이고 얘는 내부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내부에도 저항이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때 이 기전력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1.5V.
그리고 내부 저항은 RA라고 R 뭐 RA를 하든지 0.25입니다. 0.25. 얘 몇 개? 5개를 직렬로 시리즈로 놨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선을 이렇게 이었다. 단락됐다. 그럼 저항 있고 전압 있고, 그죠? 여기 전류가 흐를 건데 이 전류는 얼마이냐 이래 된 거죠. 그죠? 직렬이기 때문에 전압도 더하고 저항도 더합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 I는 V 나누기 R 될 건데, V는 1.5에 직렬 5개 5V가 될 거고, 저항도 내부 저항 0.2에 5개 오음이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하면 계산기를 두드리면 7.5 암페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시겠네. 그 다음에 6번 브릿지 회로 나왔네요. 자, 브릿지 회로에서 미지의 인덕턴스 LX 그림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답이 일단 나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브릿지 회로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브릿지 회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저항, 여기에 저항, 저항, 저항. 자,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자, A, B, C, D이더라. 그리고 가운데를 연결해서 G라고 하는 검유계를 넣었습니다. 자, 검유계는 전류가 흐르면 바늘이 뭐 이쪽에다 저쪽에다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점을 전압을 VA 점, 이 점의 전압을 VB라고 하렵니다. 자, 브릿지 회로는 만약에 대각선으로 곱해서 AD 곱한 값이 CD 곱한 값과 같더라. 이 상태를 이 브릿지 회로는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VA점 전압과 VB점 전압이 똑같습니다. 전압차가 있어야 위든 아래든 전류가 흐를 건데 전압차가 없으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검유계는 미통전하더라. 이때를 평형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만약에 지금 저항인데 A, B, C, D의 값이 임피던스로 되어 있더라. 임피던스는 알죠? 실수 더하기 J 붙은 허수로 이루어져 있더라. 얘 임피던스, 얘 이런 식으로 되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대각선 곱을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그 결과치에 대해서 실수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얘가 같은 조건이 어떤 상태? 평형 상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는 임피던스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의 미지의 LX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회로도로 빨리 그리면 풀이를 해보면 대각선 되어져서 자, 한쪽에 저항과 코일, 그죠? RX 그리고 LX 이렇게 있네. 그리고 여기는 코일 LS, 그 다음에 저항 RS, 여기는 R1, 여기는 R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LX인 얘 값은 얼마인데 이래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얘와 얘 곱하고 얘와 얘 곱해서 같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얘를 임피던스로 하면 RX 더하기 J 오메가 LX죠. 얘를 임피던스로 하면 RS 더하기 J 오메가 LS 되겠네. 그래서 양쪽으로 곱합니다. 대각선으로 요렇게 곱한 것이 같다라는 조건. 그래서 하면
R2에 Rx 더하기 J 오메가 Lx는 R1에 Rs 더하기 J 오메가 L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R2Rx 더하기 J 오메가 Lx R2는 얘 둘이 곱해서 R1Rs 더하기 J 오메가 Ls R1 이렇게 됩니다. 자, 조건은 얘와 얘가 같다. 평이 되려면 얘와 얘가 같다 이런 거죠. 오메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LX는 LX R2는 LS R1이네. 자, 그럼 끝났습니다. LX 남기고 넘기면 R1에 R2에 L1 이렇게 되겠네. L1이요. LS 참. 요 LS. 그래서 답이 나번이 되시겠다는 거. 그죠? 여기를 통해서 만약에 RX를 구하라. 얘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 두 식이 같아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닥 어렵지 않더라. 문제 7번. R1, R2, R3의 저항 3개를 직렬로 했을 때 합성 저항은 직렬로 하면 더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8번. 자, 그림과 같은 평형 델타 회로를 등가 같은 가치의 Y 결선으로 환산해라. 그러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 단 Z는 12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델타 Y 변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만약에 델타인 값이 R 예를 들어서 3R이라 합시다. 자, 델타로 각상에 있는 저항값이 3R, 이 상도 3R, 이 상도 3R이었다. 그럼 얘를 Y로 바꾸어라. 그럼 이 상에 있는 3R 값이 바뀝니다. 3분의 1로 줄어서 RR로 바뀝니다. RR로. 자, 두 번째로 임피던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의 임피던스가 3Z이더라. 이것을 Y로 바꾸어라. 그럼 얘 그냥 Z가 됩니다. Z. 그런데 세 번째로 C는 다릅니다. C는 여기 C가 돼 있다. 이때 얘가 3분의 1C 3분의 1C가 되었네. 그럼 얘를 Y로 바꾸면 얘는 3배가 됩니다. 얘들은 3분의 1로 됐죠. 얘는 3배가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얘 C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지금은 임피던스로 되어져 있고 얘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당초에 12 델타 된 것을 이걸로 바꿔라. 그럼 얘 3분의 1. 그죠? 그럼 12 나누기 3 하면 4옴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되시겠네. 답은. 문제 9번. 약간 머리를 써야 됩니다. 약간. 자, 뭐라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것부터 정리하려고요. 문제 9번이죠. 자, 우리 전자유도 법칙. 자, 1차 코일 그리고 2차 코일이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1차에서 2차로 자기력선이 넘어가죠. 그죠? 자, 그때 여기에 자기 스스로 전자유도시키는 정도인 자체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를 L1이
헨리라고 칩시다. 그럼 넘어온 것은 남한테 주었으니 상호 M 헨리가 됩니다.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이때의 코일 수 권수 N1 턴. 2차는 N2 턴이라고 하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기전력 이 R은 마이너스 L dt의 di라고 그랬죠. 얘는 마이너스 N의 dt 세교되는 d파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노이만의 크기 Li는 m파이와 같다 이런 게 있었죠. 이때 여기서 L은 m파이를 i로 나누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알아야 될 거 상호 m에 대한 L1 1차측 이 관계는 L1은 자체 N1과 세교하죠. M은 넘어와서 세교되는데 세교되는 권수는 N2입니다. N2. 그래서 N2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네.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닙니다. 다른 문제에 비해서.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저는 1차를 1, 2차를 2 해서 1, 2 기호를 썼는데 얘는 1차 측을 영어로 primary, 2차 측을 secondary 그러거든요. 그래서 PS라는 그래서 여기를 P 코일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S 코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1차에 IP 1차 측 전류 1A를 동력시켰다. 그랬더니 자기력선이 2차 측으로 넘어갈 건데 그때 파이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의 웨버이시다. 이때 권선수 MP 1차 프라이머리 얘가 200턴 그리고 NS 세컨더리 2차 측 권수가 300턴이더라. 이때에 상호 M은 몇 헨리가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M 헨리를 구하는 데에서는 2분의 공식을 쓰더라. 자, 그래서 M은 L1이 넘어가죠. 나는 1 썼지만 얘는 P 썼네. 그죠? 그래서 LP는 N1이 아니고 NP. N2가 아니라 NS 이렇게 세컨더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LP 얘는 어디서 그죠? LP는 I 1차 전류 IP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됩니까? 1차 거 MP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P 대신에 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IP의 MP P의 파이 곱하기 MP의 NS 이렇게 되겠네. 날라갑니다. MP 그죠? 남는 것은 얘만 남네요. 그래서 넣어보면 IP가 1A였습니다. 파이는 얼마였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의 웨버. 그리고 나머지 NS는 얼마? 300턴. 그렇게 하면 M이 나오더라. M이 계산기를 두드리면 0.12 헨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시면 되죠. 그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기능사 치고는. 자, 10번 문제. 다음 중 파형률을 나타낸 것은 가가 되실 겁니다. 자, 파고율, 파형률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어떠한 시간에 대해서 파형이 이렇게 되었네. 제일 큰 게 최대치, 그죠? 최대값, 최대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료값.
그 다음에 평균값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최대값 나누기 실효값 행기 위에 있죠. 그래서 얘를 파고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실효값 나누기 평균값 행계 우리는 파형률 밑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좋겠네. 지금은 파형률을 여쭤봤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형률은 파의 평활도를 얘기하는 거고 파고율은 파의 날카로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죠?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